랄라의 사연 드라마를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댁과 갈등을 빚던 분의 사이다 복수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너무 웃겨서 배꼽이 빠질지도 모르니까 꼭 배를 잡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의 소도시에 살고 있는 30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돌싱이에요. 이혼녀 딱지가 붙고 조금 불편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랄라님이 읽어주는 사연을 듣고 매일 위로받고 있답니다. 덕분에 마음의 치유가 되었고 제 이야기를 보내드려서 저 같은 사람들에게 재미와 위로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이야기를 쓰게 되었어요. 그럼 사연을 적어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육군 장교 군인으로 만나서 결혼을 하시고 절 낳으셨어요. 덕분에 전 어릴 때부터 규칙적인 생활을 몸에 새기며 성장했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로운 자세로 컸답니다. 다른 여자들처럼 애교도 있고 남자를 조련하는 능력이나 재능은 눈꽃만큼도 없었고 무뚝뚝하고 잘 웃지 않아서 남자들이 절 기피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갔을 땐 회사에서 행하는 남녀 부조리를 제가 많이 없애기까지 했답니다. 처음 입사하자마자 남자 상사가 자기 커피를 타오라며 심부름을 시켰는데 전 참지 못했어요. 신입이지? 내 자리 저기니까 커피 한 잔 더 와봐. 커피는 여자가 타야 제맛이지. 싫은데요? 업무의 잡일은 직접 하세요. 요즘 젊은 것들은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상사 커피 타는 것도 업무의 하나니까 당장 가서 타와. 아까 커피는 여자가 타야 제맛이라고 하셨죠? 성희롱 하셨으니까 회사 게시판에 올리고 인사팀에 알려야겠네요. 제가 당차게 말했더니 김 과장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주 겸손하게 말하더군요. 세연씨, 미안해. 나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어. 그러니 화 풀게. 앞으로 세연씨한테 커피 심부름 시키지 않을 테니까 한번 봐줘. 그럼 사과해 주시니까 한 번은 참을게요. 그리고 저 말고도 다른 부하 직원에게도 커피 심부름을 시키지 마세요. 직접 타드세요. 과장님도 손이 있잖아요. 알았어. 앞으로 내 손으로 타먹을게. 전 사과와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이 작은 사건 하나로 동기들은 절 원더우먼이라고 불러댔고 회사에서 불합리한 일을 당하면 꼭 저를 찾아왔답니다. 하루는 여자 동기가 검정 스타킹을 신고 왔는데 배 나온 남자 상사 셋이서 희롱하는 말을 듣고 울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 자식들이 뭐라 그랬길래 오는데 말을 해봐. 내 다리를 훑어보면서 스타킹을 만든 사람은 무슨 노벨상을 줘야 한다면서 막 희롱하는 거 있지. 정말 저 배 나온 3인방이 여직원들 희롱하는 걸로 유명한 건 알고 있었는데 직접 당해보니까 진짜 열받아. 저 돼지 새끼들이 그따위로도 놀렸다는 거지? 내가 그 자식들한테 복수해줄 테니까 그만 울어. 동기는 어떻게 복수해줄 거냐고 묻길래 전 밥줄을 끊어버리겠다고 대답해줬습니다. 그리고 뱉은 말대로 상사 셋을 고발하는 글을 게시판에 올리고 회사 대표님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시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따지듯 글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일주일도 안 되어 상사 셋은 인사팀과 감사팀에게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동안 당했던 피해 직원들이 증언하면서 해고 명령이 떨어졌답니다. 3명의 상사는 혓바닥을 더럽게 굴린 죄로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피해당한 여직원들은 회사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받고 위로금까지 받았네요. 그래서 전 회사 여직원들에겐 영웅 같은 존재였는데 남자 직원 몇몇에게는 불편한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맡은 업무를 착오 없이 완벽하게 해내서 윗사람에게 혼나는 일은 전혀 없었어요. 회사 생활을 5년 넘게 하자 대리 직급을 차게 되었고 많은 후배들도 생겼습니다. 역시나 여후배들에겐 워너비 선배로 자리매김을 했죠. 얼마 뒤에는 신입사원들이 상사들의 인기투표를 했는데 제가 1등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회사는 저에게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돼주는 공간이었어요. 자부심과 책임감, 그리고 애정까지 가지며 열심히 일했죠. 전 후배들과 여상사들에게만 인기가 많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선배 하나가
저에게 사적으로 밥을 먹자며 마음을 표현하더라고요. 세연씨, 주말에 뭐해? 나랑 맛집 가지 않을래? 이 대리님이랑 저랑 둘이요? 왜요? 그러니까 그게... 말을 더듬는 선배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해줬습니다. 저 이 대리님, 저 남자 얼굴 보는데요? 이 대리님은 제 스타일이 아니세요. 내 얼굴이 그렇게 별로야? 아니, 쌍꺼풀 있는 눈하고 그 조망만한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요. 좋아하는 스타일은 때때로 변하는 거 아닌가? 전 굳이 대답하지 않고 선배 말을 씹어버렸습니다. 그걸로 저의 거절이 통했으리라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며칠 뒤 또다시 똑같이 맛집을 같이 가자고 말을 걸더군요. 이 대리님은 제 스타일이 아니라니까요. 전 무쌍에 코가 큰 남자를 좋아해요. 그럼 쌍꺼풀 제거 수술하고 코 사이즈를 늘리면 나 만나줄 거야? 그렇다면 내가 성형수술을 할게. 나 세연 씨를 진심으로 좋아해. 용기가 가상하긴 한데 미안해요, 이 대리님. 다른 여자를 찾아보세요. 그렇게 알아듣게끔 말하며 거절을 했는데 계속해서 고백했답니다. 어디서 본 건 있어서 익명으로 꽃다발을 배달시키질 않나. 두 팔을 하트로 만든 사진을 보내며 끈질기게 굴더군요. 7번의 거절을 했더니 7.8기라면서 또 고백을 했고 또다시 거절을 하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며 자존심을 굽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저를 이렇게까지 좋아해주는 남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어쩌면 운명의 남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선배를 만나보기로 했답니다. 처음 식사를 하고 데이트를 하는 날 그가 얼마나 기뻐하던지 흡사 어린아이가 놀이공원에 놀러간 얼굴 같았습니다. 저와 함께 있으면 늘 해맑고 행복한 미소를 숨기지 못하는 그를 보며 저도 사랑의 씨앗이 움트게 되었어요. 저희는 아주 깊고 뜨거운 사랑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이 2년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그 기간을 넘어서도 똑같이 사랑하는지 기다려봤더니 저와 그는 작은 실금도 가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했네요. 그래서 그가 결혼하자는 말을 내뱉자 반가운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곧장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는 평생 동반자가 되어 백발의 노인이 되어도 똑같이 사랑할 것 같았네요. 그래서 결혼 전 예비시댁에 가서 처음 인사를 드렸는데 식구들이 어떤 분들인지 도통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처음 만난 순간이니 다들 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착한 표정, 착한 말들만 해주셨죠. 저 또한 회사에서 상사들에게 당차게 대하는 모습을 숨기고 수줍은 여자인 척 연기를 하며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예비 남편이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때에도 부모님은 화통한 성격을 일부러 드러내지 않으시고 온화하고 차분한 말투로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관문인 상견례를 양가 식구들이 모여서 치르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조금씩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고 내성적으로 보였던 시어머니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변해서 친정 부모님을 가르치듯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신혼집을 누가 마련하는 게 상관없는 시대니까 사돈 쪽에서 준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내 아들과 우리 집안과 사돈을 맺는 거면 그 정도 투자는 일도 아닐 것 같은데요. 제 딸이 이서방한테 빠지는 게 있던가요? 대학도 더 좋은 데 나오고 회사에서 위치도 똑같은 대리인데 말이죠. 그리고 사돈 집안이 아무리 잘나도 우리가 무슨 덕을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시고 정통대로 남자가 집, 여자가 혼수 이렇게 하시죠. 여군인 엄마는 한치의 떨림도 없이 말씀하셨고 시어머니와의 기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시어머니는 군인이시라더니 아주 고지식하고 구시대적인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네요. 그럼 저희가 한 발 양보해서 반반으로 집과 혼수를 마련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며 끝까지 신혼집을 시댁 측에서 마련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다시 안 된다고 말씀하려는데 아빠가 중간에서 말을 끊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요즘은 형평성에 맞게 반반씩 부담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신혼집을 애들 공동 명의로 하고 마련하는 걸로 하시죠.
명의는 당연히 남자 쪽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등본을 떼면 남편 이름이 먼저 나와야죠. 사돈, 아까는 형평성 따지면서 말씀하시더니 다시 남녀의 차이를 두시는군요. 하나만 하시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당신이 양보한다는 듯 공동 명의로 신혼집을 마련해주자고 대답하셨습니다. 상견례를 기점으로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게 되어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상사들에게 했던 것처럼 할 말은 꼭 해야겠다고 다짐했네요. 얼마 뒤 상견례에서 말한 것처럼 저와 남편이 절반씩 부담해서 집을 마련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는 일절 도움받지 않고 각자 모아둔 돈과 대출을 받아서 신혼집과 혼수를 마련했습니다. 혹시라도 돈 문제로 갈등을 빚을까봐 저희 선에서 다 해결하려고 한 거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같이 가서 혼수를 고르고 집안을 채웠어요. 그런데 집을 구경 온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트집을 잡더군요. 칙칙해. 엄마, 신혼집이 아니고 무슨 노부부 집 같아. 그러게 말이야. 아니, 내 아들 안목은 이렇지 않은데. 새끼, 다 네가 고른 것들이지? 아니요. 어머님 아들하고 같이 가서 골랐죠. 실용성이랑 가격 다 따져보고 마음에 드는 것들로만 채웠어요. 그리고 칙칙하다고 하시는데 제 눈에는 세련되고 예뻐만 보이는데요? 아휴, 보는 안목하고는. 이래선 안 돼. 내 아들이 이런 우중충한 분위기 속에서 살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거 다 환불해라. 사용한 지 일주일 안 넘으면 환불해줄 거야. 혼수는 남편과 제가 일주일 동안 시내에 있는 전자상가와 가구점 수십 군데를 돌아다니며 마련한 것들인데 너무 쉽게 환불해버리라는 말씀을 들으니 기운이 빠지더군요. 너 표정이 왜 그러냐? 안 되겠다. 여기 있는 것들 다 환불하고 내가 골라주는 걸로 다시 마련해라. 전 어떻게 대답할까 고민하다가 회사에서 용기 있던 제 모습을 떠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럼 가구, 가전제품, 집기들 모두 환불하고 이 집도 환불하고 어머님 아들도 환불할게요. 뭐야?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내 아들을 환불하겠다고? 네,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집도 사고 혼수도 마련해서 잘 살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반기를 드시니까 아예 모든 걸 되돌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한테 어머님 아들 주는 게 그렇게 아까우시면 그냥 데려가세요. 뭐야? 이게 감히 시어머니를 똑바로 노려보면서 못하는 소리가 없네? 어머님이 먼저 환불하라 마라 하셔서 저도 똑같이 느껴보시라고 한마디 해봤어요. 아니, 착하고 순한 애인 줄 알았더니 말 참 무섭게 한다 너. 알았다.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됐니? 시어머니는 제가 말을 받아치자 당황해서 싫은 소리를 그만두셨고 시누이만 옆에서 궁시렁거리며 집에 머물다 떠났습니다. 제가 대든 게 좀 심하긴 했지만 앞으로 무시당하지 않고 지내려면 초반에 강수를 둬야 했으니 잘한 일이라 생각하고 넘어갔죠. 그리고 결혼한 지 2개월이 지나자 시누이의 참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시누이가 뭐하는 사람인지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아주 비싼 외제차를 끌고 나와서 묻게 되었습니다. 여보, 아가씨 회사원이라고 하지 않았어? 직장이 어디길래 저런 외제차를 끌어? 게다가 입고 있는 옷하고 구두, 옷들도 다 명품이잖아. 회사원은 무슨, 쟤 백조야. 백조? 백수라는 말이지? 그런데 돈이 어디서 나서 저렇게 치장을 하고 다녀? 외제차 유지비는 어떻게 마련하고? 다 엄마가 대주는 거지 뭐. 우리 엄마가 여자는 조신하게 집에 있다. 좋은 집안 남자 만나서 시집가면 장땡이라고 여겨서 동생한테 뭐 잔소리 한 번 안 하셔. 야, 백수가 저런 지원을 다 받고 우리 부모님이었으면 바로 군부대로 끌고 가서 훈련시킬 텐데. 대단하시다 어머님. 시누이의 치장이 놀랍긴 했지만 저에게 크게 신우 노릇을 하지 않아서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시누이 역시 제 성격을 알고 건들지 않을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시누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적이었습니다.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는 필터링이 없는 사람이었답니다. 저희 집에 놀러와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언니는 좋겠어요. 우리 오빠랑 결혼해서. 돈 많은 집 아들을 꿰차는 게 여자들 목표인데 언니 얼굴로 그걸 이뤘으니까 정말 좋으시겠어요.
네, 아가씨. 제가 남편을 아주 잘 만나긴 했죠. 그거 알면 좀 잘하세요. 오빠한테도 잘해야 하지만 우리 엄마한테 신경 좀 쓰세요. 시집살이 시키기 싫다고 언니를 집으로 부르지도 않잖아요. 네? 그래도 주말마다 시댁 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가끔 청소도 해드리는데요? 그건 기본 옵션이고요. 며느리라면 그 정도는 기본으로 장착해야 될 개념이라고요. 용돈도 좀 챙겨드리고 선물도 자주 좀 하세요. 그리고 선물하는 김에 제 것도 해주면 고맙겠네요. 참고로 전 화장품도 명품만 쓰니까 알고 계시고요. 네, 뭐 기억하고 있을게요. 그리고는 제가 차린 밥상을 깨끗이 비우고 한마디 하더군요. 아, 입에도 안 맞는데 억지로 먹었네. 언니, 저 그럼 이만 갈게요. 내가 한 말 명심하세요. 밥만 먹고 친구들과 쇼핑 약속이 있다며 쏜살같이 나갔답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잠시 혼미했다가 신우이의 말본새가 떠오르며 뒤늦게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다음에 만나면 일방적으로 절대로 당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얼마 뒤 전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좁히고 싶은 마음에 신우이가 말한 대로 꽤 비싼 선물을 준비했어요. 명품까지는 아니었지만 제가 그동안 사 입었던 옷들에 비하면 정말 고급진 선물이었죠. 신우이 옷까지 사서 시댁을 찾아가 선물로 드렸는데 두 사람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거 명품 아니네? 내가 지난번에 언니한테 얘기했는데 기억을 못 하셨나? 아가씨, 명품은 아니지만 꽤 비싸고 좋은 옷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옷이라고 추천받아서 산 건데. 아, 네, 알겠어요. 잘 입을게요. 엄마 것도 저랑 같은 브랜드예요? 제가 그렇다고 하자 시어머니가 옷을 꺼내보시더니 고개만 끄덕이고는 옷을 옆으로 치우셨습니다. 선물 고맙다. 잘 입으마. 두 사람 다 제가 사준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입어보지도 않더군요. 그래서 섭섭하게 생각하고 시댁에서 나왔어요. 마침 시댁 근처에 친구가 살고 있어서 얼굴이나 보고 가려고 연락을 해서 시댁 앞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 수다를 실컷 떨었답니다. 친구가 아기가 있어서 30분만 놀다 자리에서 일어났고 곧 친구와 헤어지고 버스를 타려고 했어요. 그런데 길 건너편에 신우이가 보였습니다. 조금 멀어서 잘 보이지 않긴 했는데 신우이는 제가 선물한 옷들을 의류수거함에 놓고 있었답니다. 너무 기가 막힌 전 길을 건너 신우이 앞으로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아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제가 선물로 드린 옷 의류함에 버리는 거예요? 어머, 들켰네? 언니, 할 수 없었어요. 아니, 영수증이랑 택이 없어서 환불도 안 되고 우리가 이 옷을 입을 일이 없잖아요. 아니,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사람의 성의를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게 말이 돼요? 언니, 왜 이렇게 오버하고 그래요? 싸구려 옷 몇 장 사줬다고 생색내고 싶은 거예요? 우린 이런 옷 저도 안 입으니까 앞으로는 가져오지 마세요. 어머님이랑 아가씨 진짜 너무하시네요. 알았으니까 비키세요 그럼. 그 옷 꺼내서 제가 입던지 할 테니까. 저는 팔을 깊숙이 넣어 신우이가 넣은 제 옷들을 다시 꺼내서 챙겨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일이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말해줬더니 믿었던 그이가 시댁 식구들 편을 들더군요. 난 또 뭐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네. 당신이 선물한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의류함에 넣은 것이 무슨 잘못이야? 의류함 옷들은 빈곤층이나 취약계층에게 돌아간다는 거 몰라? 그럼 엄마랑 내 동생이 좋은 일 한 거잖아. 누가 의류함 옷들이 불우이웃에게 돌아가는 걸 몰라서 그래? 며느리가 선물한 옷을 한 번도 입어보지도 않고 내다 버린 게 그럼 잘한 행동이라는 거야? 그만 좀 해라. 우리 식구들은 원래 명품 아니면 안 입어. 당신은 뭐하러 선물을 사서 이해하다닌 거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겠다. 어휴. 전 더욱더 크게 화를 내며 남편의 정신을 개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건 저뿐이라며 되려 저에게 나무라기만 하더군요. 결국 의류함 사건은 저만 분통이 터진 채로 끝이 나버렸답니다. 그렇게 몇 주 동안 기분이 좋지 않은 채 지내는 중 신우이가 말도 없이 저희 신혼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한 손에 묵직한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인 전 설마 하는 마음으로 물었네요. 아가씨, 연락도 없이 웬일이에요? 그 캐리어는 뭐고요? 뭐야 오빠, 언니한테 말 안 했어? 언니, 저 당분간 여기서 지내기로 했어요. 제가 네일샵을 차렸는데 바로 요 앞에 마련했거든요. 집에서 출퇴근하기 귀찮아서 그냥 이 집에서 몇 달 지내기로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긴 저희 신혼집이지 아가씨가 마음대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하숙집이 아니에요. 여보, 당신이 좀 말해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나 모르게 아가씨 집으로 들어와서 살라고 했어? 네일샵이 바로 우리 집 앞이라서 들어오라고 했지. 그런데 당신 왜 화가 난 거야? 그걸 몰라서 물어?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당신 마음대로 결정하면 어떡해. 난 아가씨랑 같이 못 지내니까 당장 돌려보내. 제가 그렇게 목소리 높이고 있는 와중 신우이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대답도 하지 않고 노래를 틀고 짐을 정리하더군요. 신우이만 제멋대로인 줄 알았더니 남편도 똑같았습니다. 제가 알던 그이가 맞는지 의심까지 들 정도로 무한 이기심을 보이더라고요. 전 흥분을 가라앉히고 신우이에게 좋은 말로 짐을 싸서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렇게 막무가내로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 짐은 또 왜 풀고 있는 거예요? 그만하고 빨리 아가씨 집으로 돌아가요. 전 허락할 수 없어요. 언니 승질 되게 더럽다. 우리 오빠한테 맨날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던 거예요? 오빠는 이런 여자 어디가 좋다고 결혼을 한 건지. 언니, 아무튼 저 짐 다 풀었으니까 그만 좀 나가주세요. 피곤해서 저 낮잠 좀 자야겠어요. 신우이는 저를 밀어내며 문을 쾅 닫더니 잠가버렸습니다.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오더군요. 이에 남편에게 뭐가 잘못되었는지 설명을 하며 제발 신우이를 내보내라고 했더니 그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긴 당신 집이기도 하지만 내 집이기도 해. 내 동생을 당분간 지내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당신, 하늘이 무너진 것 마냥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당신이 우리 집에 장모님 모셔왔는데 내가 똑같이 난리치면 기분 좋겠어? 난 처가 식구들이 얼마든지 우리 집에서 지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아니? 두 팔 벌려 환영이지. 그러니까 마음 좀 곱게 먹어. 남편이 말하는 게 얼마나 이기적으로 보이던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끝까지 내보내라고 말을 해봤는데 나중엔 듣는 척도 하지 않았답니다. 결국 전 며칠 참다가 신우이를 내보내기로 마음먹었어요. 신우이는 정오까지 퍼질러져서 아침에 출근 준비할 때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또 네일샵이 언제 문을 닫는지 모르겠지만 새벽 가까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죠. 마주치지 않고 지내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후회했습니다. 날마다 어디서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뱀 허물 받듯이 옷을 거실과 주방에 내팽개치고 몸만 방으로 들어가서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또 새벽에 배달 음식을 먹으면 냄새가 진동하도록 치우지도 않았습니다. 괘씸해서 신우이가 치우도록 내버려뒀더니 그냥 내버려두고 출근을 하더군요. 그래서 대화를 시도하면 피곤하다, 나중에 치우겠다 하면서 방으로 기어들어갔답니다. 결국 신우이가 어지럽힌 것들을 치우는 건 제 몫이었습니다. 신우이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어느 날 집에 모르는 남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겁에 질리긴 했지만 군인의 딸인 전 당장 후라이팬을 들고 도둑놈의 머리통을 가격했습니다. 이 도둑놈의 자식이? 너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너 잘 걸렸다. 오늘부터 콩밥 먹게 해줄게. 그만하세요. 저 혜리 남자친구예요. 뭐? 남자친구? 제가 당황한 채 서 있자 방에 있던 신우이와 남편이 나오더군요. 무슨 난리인데 이렇게 시끄럽게 구느냐고 짜증을 내면서 말이죠. 제 손에 들린 후라이팬을 보자 신우이가 다급하게 넘어져 있는 남자에게 다가가서는 우리 여봉봉 괜찮아? 많이 아팠지?
라며 속삭이더니 눈을 치켜뜨고는 저에게 언니, 제 남친을 왜 쥐어패고 그래요? 여기 혼난 거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라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가씨 남자친구였어요? 어이가 없네. 아가씨, 이젠 저희 집에 남자까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모텔인 줄 알아요? 아, 뭐야. 별일도 아니었네. 당신 그만 들어가. 이게 별일이 아니야? 아니, 낯선 남자가 우리 집에 있어서 간 떨어질 뻔했는데? 젊은 남녀가 술 취해서 들어온 걸 가지고 왜 호들갑이야. 아, 오늘 하루만 좀 지워주면 되잖아. 아, 얼른 들어가서 잠이나 자자. 아니, 당신은 지금 잠이 와?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 있는데 아무 일도 아닌 게 되냐고. 그이는 고개를 흔들며 방으로 들어갔고 신우이도 남자친구를 데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는데 저를 째려보면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표정을 지었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지만 새벽 시간이라 큰 소리를 더 내는 건 이웃들에게 실례일 것 같아서 아침에 말하기로 하고 방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아침이 밝아오자 신우이가 저와 마주치기 싫었는지 남자친구와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몇 번이고 신우이를 내보내려고 했지만 늘 자빠져 자고 있어서 계속 나를 미루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평일에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집에 밤 10시가 되어 들어갔더니 신혼집은 술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친구들과 남자들을 불러서 남편과 같이 술판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당신 왔어? 빨리 와서 같이 한잔하자. 언니 왜 이제 와요? 빨리 주방에 가서 안주 좀 만들어 와요. 정말이지 이해 불가능한 남매의 모습이었습니다. 전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부 다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아가씨도 나가요. 더는 못 봐주니까 꺼지라고요! 순간 정적이 흘렀고 신우이의 친구들은 주섬주섬 옷을 챙겨서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남은 남편과 신우이에게 큰 소리로 경고했죠. 아가씨, 그동안 나 참을 만큼 참았어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 여긴 우리 오빠 집이기도 한데 왜 언니가 나가라 말아 명령을 하고 그래요? 당신 왜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어? 아니 가족끼리 좀 가깝게 지내면 덧나냐? 싫다는 거지? 그래 그럼. 두 남매가 한번 오순도순 잘 살아봐. 난 친정으로 갈 테니까. 이혼 소리 보내면 도장 찍고 법원으로 나와.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친정집으로 갔답니다. 부모님은 무슨 일인지 몰라도 부부끼리 싸워도 집을 나오는 건 잘못됐다며 저를 돌려보내려고 하셨는데 제가 속사정을 다 말씀드렸더니 그제야 마음 편히 쉬게 해주셨어요. 이튿날 남편은 저와 이혼하기는 싫었는지 신우이를 내보냈다며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그이의 이기적인 마음을 고치려고 며칠 동안 친정에서 지냈습니다. 이에 남편은 진짜 이혼당할 걱정이 되었는지 친정으로 찾아와서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믿고 신혼집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시댁에서 불러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신우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불렀더라고요. 아가씨, 지난번에 저희 집 데리고 왔던 그 남자랑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요, 걔는 그냥 엔조이고 결혼할 남자는 의사예요. 엔조이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걸 보고 신우이가 얼마나 더럽게 노는 여자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남자를 무조건 많이 만나봐야 하는 게 정상이라며 신우이를 칭찬하더군요. 이젠 제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버렸습니다. 뭐 어쨌든 축하드려요. 의사와 결혼을 하다니 대단하시네요, 아가씨. 뭐 제가 한미모하잖아요. 의사, 변호사, 판사 할 것 없이 저한테 목매는 남자가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장단을 억지로 맞춰주려고 억지 미소를 짓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목을 풀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예, 새아가. 네 신우이 결혼하는데 너도 좀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 싶다. 네, 뭐 도울 일 있으면 도와야죠. 뭐 예식장이라도 잡아드릴까요? 아니면 뭐 축의금 받는 역할이라도 할까요? 며느리한테 그런 힘든 일을 맡겨서 쓰겠냐. 아이 그런 거 말고
네가 내 딸 혼수 자금 좀 보태라. 너가 알지 모르겠지만 의사 사위 하나 들이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 개인 병원에 아파트에 외제차까지. 아휴, 내가 이거 다 해주는데 거의 전재산 다 쓰게 생겼다. 네가 한 1억만 보태주면 내 딸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구나. 에? 1억이요? 어머니, 아니 저희한테 그런 돈이 어딨어요. 저나 그이나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한 거 아시잖아요. 저희라니? 너 하나한테만 1억을 달라는 게야. 내 아들은 벌써 1억 줬지. 네? 그이가 1억을 드렸다고요?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이, 지금 그게 중요해? 아이, 혼수 마련하려면 돈이 급하니까 빨리 1억 좀 마련해봐. 네 부모님이 직업군인이라 그 정도 돈은 모아뒀을 거 아니야. 어머니, 아가씨 결혼하는데 저희 부모님 돈을 왜 달라고 하세요? 아니, 그리고 제 남편한테 돈을 받아간 것도 말이 안 되죠. 저희는 같이 대출금을 갚아가는 입장인데요. 제가 한숨 섞인 대답을 하자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아니, 가족끼리 좀 도와가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데 그깟 푼돈 좀 주는 게 아깝다고 그따위로 대답을 하니? 우리 혜리가 널 친언니로 생각한다고 해서 기분 좋게 부탁 좀 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와? 아가씨가 절 친언니로 생각한다고요? 아, 그래서 그렇게 무개념으로 행동한 거구나.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언니, 너무하네요, 진짜. 아니, 전 진짜 친언니로 생각해서 가식 없이 대한 건데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때릴 수 있어요? 아가씨, 차라리 가식적으로 좀 행동하지 그랬어요. 지나치게 솔직한 모습에 제가 많이 당황하고 힘들었거든요. 여하튼 전 땡전 한 푼 없으니까 돈 달라는 말씀은 그만하세요. 그리고 제 남편이 드린 1억도 돌려받았으면 합니다. 저희 대출금도 한창 남았는데 그런 큰 돈이 나가는 건 비정상적인 행동이에요. 이에 두 모녀는 저에게 온갖 모진 말을 하며 제 속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군인 딸년이라 그런지 꽉 막힌 꼰대 같다고도 했고 남하고 어울려 지내지 못하는 사이코패스 같다는 말도 하더군요. 시누이는 저희 집에서 얹혀 사는 동안 눈칫밥을 먹느라 힘들었다며 저를 악덕한 올케로 몰아가기도 했답니다. 전 어떤 말을 더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그만 돌아가겠다고 나직히 한마디를 하고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저 몰래 시누이에게 1억을 준 남편에게 따지듯 물었어요. 당신 아가씨한테 준 1억 어디서 난 거야? 아, 그거? 대출 좀 받았지. 엄마가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좀 보태드렸어. 아니, 당신 나랑 같이 사는 남편 아니야? 지금 우리 대출금 갚는 것도 빠듯한데 마음대로 대출을 또 받으면 어떡해. 화 좀 내지 마. 당신이 이렇게 나올 것 같으니까 내가 말을 안 한 거지. 그리고 엄마랑 혜리가 당신한테 혼수자금 좀 보태달라고 했는데 거절했다며? 너무 인색한 거 아니야? 그이는 시댁 식구들과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손을 벌려서라도 시누이를 도와줘야 하는 게 마땅한 게 아니냐고 따졌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이 겹쳐 보이며 오만정이 떨어져서 더 이상 말씨름을 하지 않고 피했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음의 결정을 내린 전 며칠 뒤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신혼집으로 불렀어요. 제가 드릴 게 있다고 전했더니 기대를 잔뜩 안고 한달음에 달려왔더군요. 세아가 우리한테 줄 게 있다니 그게 뭐니? 언니, 그날 화내고 나가서 별 기대도 안 했는데 뭘 주시려고 부른 거예요? 혹시 당신 혼수자금 보태주려는 거야? 아이,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전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내며 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아가씨가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돈 준비했어요. 자, 여기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돈 봉투를 건네받았고 봉투에 바람을 불어 수표를 확인했습니다. 어머, 진짜 1억이네? 아이고, 우리 새애기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고맙다. 감사해요, 언니. 제가 결혼하면 언니랑 언니 부모님은 공짜로 진료받게 해드릴게요. 제가 아가씨를 위해서 뭘 해드릴 수 있나 여러 번 고민하다 큰맘 먹고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 봉투 안에 있는 선물은 제 진심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세요.
고마워 여보. 나랑 싸울 때만 해도 절대 땡전 한 푼 해주지 않을 것 같더니 이렇게 마음을 돌려줘서 진짜 고마워. 당신이 내 동생 결혼에 큰 도움이 되줬어. 도움 무슨 별것도 아닌데 뭘. 그럼 우리 나가서 외식이나 할까요? 어머니 저 비싼 거 사주세요. 아유 내가 뭔들 못 사주겠니? 당장 나가자. 오늘 특볼러스 한우 먹으러 갈까? 전 세 사람을 따라 나가서 한우를 원 없이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가 준 돈으로 시모와 신우 그리고 신우의 예비 시모가 함께 백화점에 혼수를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 돈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 집을 찾아왔답니다. 초인종을 울리며 현관문을 발로 차고 난리치는 바람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온 줄 알았어요. 전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으로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나다. 당장 문 열어. 그건 좀 그렇게 화를 내시는데 어떻게 문을 열어요? 언니 당장 문 열어요. 두 분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 너 몰라 사모님? 네가 우리를 기마단 짓을 따지러 온 거잖아. 오늘 혼수 사러 갔다가 얼마나 크게 망신당한 줄 알아? 망신이요? 어머 왜요? 네가 준 돈 나이트 찌라시였잖아. 1억이라고 쓰여있는 나이트 전단지 말이야. 네 알아요. 근데 그게 왜요? 제가 선물을 준비했다고 했지 1억을 준비했다고는 안 했는데요. 아가씨한테는 그 나이트 찌라시가 딱 어울려서 선물로 준비한 거예요. 아가씨 평소에 나이트 가서 부킹하는 게 취미잖아요. 인연이 안 되겠네. 당장 이 문 안 열어? 네 머리 찾았고 내가 교육 좀 해줘야겠어. 내가 언니라고 해주니까 날 만만하게 본 모양인데 오늘부로 언니라는 소리 듣는 거 너 포기하는 게 좋을 거야. 나도 네 올케 더 이상 안 해. 아줌마 며느리도 반납할 거예요. 벌써 이혼 소장은 시댁으로 날렸으니까 가보시면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줌마 아들한테 현관 비밀번호 바꿨으니까 들어올 생각 말라고 전해주세요. 이 집 팔리면 절반 입금해준다고도 말해주시고요. 아니다. 위자료 빼면 얼마 못 받겠네요. 뭐야? 야, 이 구라질려나. 위자료는 너한테 조롱당한 우리가 받아야지. 인터폰으로 그만 떠들고 당장 문 열어. 오늘 니년 초상 치러야겠으니까 당장 문 열란 말이야. 전 낄낄대며 대답해 주었습니다. 무서라. 오늘 내 초상을 치르다니. 아줌마, 현관문 뚫고 들어와봐요 한번. 이 또라이년이 끝까지 우리 조롱하네. 야, 너 때문에 오늘 내 결혼 깨질 뻔했다고. 내 수모 돌려줘야 되니까 당장 문 열어. 것들이 말이 많네. 아참 혜리야, 네 시어머니한테 지금쯤 사진 몇 장이 전해졌을 거야. 네가 요즘도 의사 만나면서 다른 남자들이랑 모텔 들락거리고 있었더라. 내가 고용한 심부름센터 직원이 증거로 아주 많은 사진을 찍었다더라고. 네 결혼은 아마 물 건너갈 것 같으니까 찾아가서 한번 빌어봐. 뭐야? 설마 아니지? 그렇지? 아니라고 대답해. 그만 떠들고 빨리 가보지. 좀 전에 퀵으로 보냈다고 하니까 네가 먼저 가서 증거를 인멸해보라고. 그럼 둘 다 잘 가세요. 현관 밖에서 시끄럽게 떠들던 두 모녀는 도망치듯 복도를 달려가는 소리를 내며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심부름센터가 보낸 시누이의 바람 피우는 사진은 진작에 도착해서 결혼이 파토나고 말았답니다. 몇 시간 뒤 다시 찾아와서 현관문 앞에서 시어머니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시누이는 엉엉 울며 한탄을 했네요. 전 인터폰으로 진상들의 패배를 실컷 만끽하며 그동안 쌓인 감정을 쓸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두 모녀는 지쳐서 돌아갔고 남편 역시 도어락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제가 보낸 이혼 소장이 시댁에 도착해서 법정에서 만나게 되었답니다. 재산은 절반으로 나누고 금품 강요와 남편과 남편 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유로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을 팔고 일부만 남편에게 보내는 것으로 깨끗이 정리했답니다. 전 죄인이 된 심정으로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다행히 부모님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며 받아주셨습니다. 제 잘못도 있지만 시댁의 잘못이 지나치게 심하니
이혼하길 잘했다며 토닥여 주셨네요. 그래서 전 결혼 전 삶과 똑같이 회사를 다니며 지냈답니다. 전 남편은 저와 계속 한 회사를 다닐 수 없다며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더군요. 회사에 소문이 나긴 했지만 아무도 앞에서는 뭐라 하지 않더군요. 절 존경하던 후배들은 이혼한 이유가 분명 남자에게 있을 거라며 위로와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 남자를 만나지 않고 지내다 이듬해 좋은 남자가 나타나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가 연신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데 2번의 실패를 하고 싶지 않아서 결혼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하자고 미루고 있답니다. 이후 전 남편 동기들이 회사에서 쑥덕거리길래 유심히 들어봤더니 전 남편이 사업체를 말아먹었다는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그 자식 이혼하고 회사 못 다니겠다고 거창하게 사업장 꾸리더니 쫄딱 망했대. 그 자식 엄마 돈 다 끌어서 차린 거라는데 완전 새됐다고 하더라. 아유, 내 그럴 줄 알았다. 아니, 실력도 없는 놈이 무슨 사업을 해. 에휴. 그리고 그 자식 여동생도 가관이래. 1년 동안 글쎄 결혼 파토를 3번이나 했다더라. 남자 홀리는 재주가 있으면서 초치는 재주도 동시에 있나 봐. 이혼하고 제대로 망했네 뭐. 김세연 대리 져준가 봐. 김 대리한테 걸리면 죄다 뼈도 못 추리잖아. 아휴, 그 자식은 이제 뭐 해먹고 사냐? 뭐 개인회생 신청하고 알바 뛰러 다닌다더라. 잘 산다고 나대던 놈이 꼴 좋지 뭐. 그렇게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불행한 소식을 들으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와 이혼 후에 잘 사는 게 싫었는데 알아서 망해주니 속이 다 시원했죠. 그래서 지금도 전 회사에서 원더우먼으로 통하는 직원으로 지내고 있답니다. 많은 여후배들의 롤모델이자 회사의 부조리를 계속 없애면서 말이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꽤나 임팩트 있지 않았나요? 혹시 저와 비슷한 대우를 받으며 참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젠 그만 참고 마음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사는 인생 억지로 인내하며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모두들 행복한 날을 보내시길 바라며 물러가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전 다음에도 웃다가 기절할 만한 재미있는 사연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